패자백가들이 많이 움직일 때 이 성론, 이 인성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논의가 많이 돼요. 성이라고 하는 것에는 선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어. 그러니까 도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야,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초월하는 거야. 더 본질적인 거야. 그 전까지 이거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생각을 안 해본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맹자 시절이 되면 드디어 우리가 아는 성선설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교육이 강조가 되죠. 이거 잘 교육받아야겠네. 성선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원래부터 좋은 걸 타고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잘, 이게 오염만 안 되게 나를 잘 보존만 하면 돼. 내 건 원래 완전한 거니까. 자, 안녕하세요.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진귀한 이야기가 있는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중국의 인성론 문제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분야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좀 뭐랄까 약간 이질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요즘 얘기로 하면 그렇게 대단하게 어려울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저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게 저 부분을 모르면 중국 불교 자체를 이해를 못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화엄종, 선종, 뭐 천태종 이런 것들이 다 저 사고 안에서 움직여서 나오거든요, 결국.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만 이렇게 정립을 하고 들어가면, 생각을 정립하고 들어가면 그게 뭐 보나마납니다. 그리고 중국 불교는 인도 불교하고 달라요. 인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관과 유식이라고 하는 그런 쪽 대승불교에서는 그게 두 흐름이고요. 그거는 중국 불교에서는 거의 안 먹혔습니다. 초창기에 조금 뭐 삼론종, 그 다음에 섬론종, 법상종 이렇게 먹히다가 근데 나중에 끝나게 되는 거고요. 중국에서 중국 불교 하면 당연히 천태종, 화엄종, 선종. 그리고 굉장히 재밌게도 제가 천태도 대학에서 가르쳤었고 그 다음에 선은 제가 전공을 했고 선도 가르쳤었어요. 화엄만 못 가르쳤는데 내가 화엄을 꼭 가르쳐보고 싶었지만 노장님이 지키고 있는 바람에 그 과목을 빼뜨려서 제가 들어갈 수 없어서 못했던 거고. 근데 제가 그런 중국 불교들이 자유롭게 되는 게 사실은 이 인성론에 대한 흐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것만 기본적인 걸 익히면 오늘은 전반적인 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싹 들어보시면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쉽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저거를 진짜 오랫동안 생각을 했거든요. 오랫동안 생각을 해서 저거야말로 중국 철학의 핵심이다. 제가 만약에 중국 철학색을 쓴다면 저는 인성론을 중심으로 잡아서 전체 줄기를 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중국 철학에서 인성론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불교적 흐름도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게 3대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춘추 시대가 들어오면 이건 신중심적인 세계입니다. 신. 인간이 미약할 때는 언제나 신을 믿어요. 미약할 때.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위험에 노출돼 있어. 어떻게 뭐 그냥 꼴배다가 이렇게 손이 잠깐 비었는데 그게 감염이 돼서 죽어. 안 그러면 감기 걸렸다가 어떻게 해서 죽어.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인과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인과가 분명한데 그 시절만 해도 이렇게 약간 떨어지니까 문명이 약하니까 인과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더라. 지금은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사인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예전에는 그 판단이 정확하게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신에 대한 의지가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신을 다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던 거고 그 신의 이름이 하느님. 그리고 춘추시대, 전국시대가 되면 드디어 저 이제 동주시대라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 시대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전쟁이 인류를 굉장히 많이 발전시킵니다. 파괴하는 부분도 있지만 급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쟁은 인간의 지력을 극대화시킵니다. 그 전까지는 신만 믿고 있으면 되지. 하지만 전쟁이 나면 신 믿는다고 이길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는 계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전술적인 것들, 그 다음에 공업적인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쟁이 한번 나면 뭐 전차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실제로 독일에서 전차가 나온 것도 다 그 다음에 음속기들, 그러니까는 빠른 비행기들 나오는 것 전쟁하고 다 관련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뭐 핵무기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위대한 발견들이 전쟁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통조림도 그렇고 뭐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리고 저렇게 전쟁 상황에서 신이라는 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데 지난번에 코로나 얘기 안 했다고 제가 PD님한테 한 칼 먹었거든요. 왜 시작을 새로 했는데 코로나 얘기를 안 했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코로나 끝나고 녹화 방송이니까 코로나 끝나고 방송이 나갈 수도 있고 나중에 재방송할 수도 있는데 코로나 얘기하면 어떡하느냐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네. 어차피 증거가 남아있네. 그래서 나 코로나 아닌 것처럼 사실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 근데 이런 코로나가 한번 유행을 하면, 이런 집단 질병이 유행하면 종교가 훅 갑니다. 종교가 훅 가는 이유는 뭘까요?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감염이 안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신천지도 그랬었고, 종교가 오히려 더 지금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세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네만 좀 잠잠히 있었으면 이렇게 나라가 안 복잡해졌을 건데, 그럼 예전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전염병이 없었을까? 이런 전염병이 있었는데 신에게 기도했다가 훅 간 사례가 중세 유럽의 흑사병 사건입니다. 흑사병 사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왜 죽는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개념이 없을 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성당에 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딱 들어봐도 감염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겠다. 이게 생각이 딱 들잖아요. 지금 우리도 뭐 하는 거냐면 거리를 띄우라고 해서 지금 그래 수많은 사람이 오고 싶었지만 거리를 띄우기 위해서 방청객이 이렇게 지금 거리 두기를 나름 한다고 해서 지금 앉아 있는 거잖아요. 저렇게 전염병이 한번 퍼지면 종교가 이제 붕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당에 열심히 나간다고 더 신이 보호를 해줘서 병이 안 걸릴 줄 알았더니 성당에 열심히 나갔더니 더 빨리 감염됐어요. 사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믿어야 되느냐? 에 대한 이제 회의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저기 이제 나중에 십자군 전쟁 뭐 이런 영향들이 계속 이제 생기면서 결국은 르네상스가 열리게 되는데 다 아우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교도하고 부딪혔을 때 못 이기면 또 그런 문제들도 벌어져요. 이제 복잡한 얘기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그래서 전쟁 시가 되면 아무튼 인간의 이성적인 게 작동을 하는 거지 종교의 신, 여기서 말하는 건 유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어떻게 보면 절대신. 신의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절대신이 있고 상대신이 있고. 상대신은 불교나 유교에도 있는 신들은 다 상대신이에요. 그들은 언젠가는 죽고 무상한 존재고 우리보다 셀 뿐이야. 우리보다 셀 뿐이야. 절대신은 안 죽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신을 믿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별로 대단할 게 없고 이 신을 믿는 종교들이 이제 이슬람이라든지 기독교죠. 중국의 이 하은주 시대 때도 이 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전쟁 상황에서 기도해 봐야 못 이기더라.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걸프전 때 이슬람이 기도만 가지고 이길 수 있으면 이라크가 이겼겠지. 이라크가 기도를 더 미국보다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을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문제,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개념, 그게 이제 대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춘추 시대 때 점점 그쪽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공자가 전에 양화편 이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성상거냐 습상어냐.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서로 비슷한데, 타고날 때는 비슷한데 환경에 의해서 바뀐다. 좀 범범한 얘기죠. 그 본질이 어떻다가 아니고 그냥 비슷하게 태어나서 미국가 살면 영어 하는 거고, 프랑스가 살면 불어 하는 거고, 독일가 살면 독일어 하는 거고, 한국 살다 보니까 한국말을 하고 있더라. 이런 정도 얘기예요. 그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안 돼 있어. 그런데 그 다음 더 치열하게 싸우는 시절이 가면 이쪽은 점점 약화되고 이쪽이 점점 강화되니까 이건 도대체 뭐냐? 인간의 본성, 본질은 뭐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게 요 세 가지입니다. 들어본 얘기예요. 그게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 오늘은 사실 이 얘기를 중심으로 지금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고자라는 사람이 성무선 무악설. 뭐 결정된 것은 없다. 그냥 백지에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저렇게 그릴 수도 있다. 그게 무선무악설. 그러니까 악으로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맹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성선설이에요. 성선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다. 그리고 마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악설과 성선설이 대립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성선설이에요. 우리가 성악설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성선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알아. 설명을 들어보면 알아. 그래서 인성문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에는 성악설은 없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왜 맹자는 성선설, 인간은 본래부터 선하다고 얘기했을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본래 선한가요? 여러분이 선한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논리가 있어요. 모두가 선하다. 그러면 악한 놈은 어디서 생겼냐? 돌연변이든 뭐든 한 놈만 있으면 모두가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선하다라고 말하면 모두가 선하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한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 악은 본질적인 거냐? 아니면 살다 보니까 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살다 보니까 사람이 뒤틀려져서 본질이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우산의 비유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산의 비유. 산이 있는데 소산이 있대. 소산. 이 산이 있는데 여기에 나무가 원래는 이렇게 무성했대요. 무성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베다 보니까 쭉 이게 마을 근처에 있어서 사람들이 쭉 베가가지고 나무도 쓰고 뭐 뗄나무도 쓰고 여러 가지 뭐 집도 짓고 하다 보니까 이게 민둥산이 됐대요. 민둥산이 됐대. 이 민둥산이 된 거는 이 산의 본질이 아니다. 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본질은 선이었는데 지금 네가 민둥산이 돼서 악이 된 거는 환경이 거지 같아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저기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맹자는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순자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그 얘기를 좀 더 복잡하게 해드릴 거야. 왜 저 사람은 선하다는 데 꽂혔을까? 악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악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는 게 아닐까? 아니, 지금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사이코패스에게 또 본질은 선한가? 이게 지금까지도 연결된 문제예요. 만약에 본질이 선하다면 사형 반대론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사형 반대론자가 돼야 돼요. 저 사람은 도저히 본질 자체에 문제가 있어. 결함 상태야. 사이코패스고 뭐 소시오패스고 이래서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거를 아무리 세금을 들여서 닦아내도 이거는 안 닦여. 그럼 어떻게 돼요? 격리시켜야죠. 격리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죠. 영원히 못 오게 어디에 해놓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끝내주든지. 우리나라는 사실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은 선고를 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 집행하지 않는 나라. 기독교도 비슷해요. 기독교도 이게 모든 인간은 선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론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사형도 그렇고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재밌는데 교육론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선하면, 날 때부터 선하면 굳이 공부를 쇠가 빠지게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선한 그 기운이 잘 발현되도록만 하면 돼. 이미 좋은 건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게 기독교식 교육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파 방정환이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리석은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리석은. 어린 백성이 하면 어리석은이라는 거고, 그런데 왜 방정환은 어린이날을 만들고 그러냐면 그 사람이 기독교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교육은 어때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소질을 잘 발현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걸 패서는 안 된다. 이게 바뀐 교육론이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스님이 아니더라도 빡빡을 깎고 댕겼죠. 그리고 교복 입고 여기까지 막 이렇게 꽉 무슨 황태자인 것처럼 여기까지 채워가지고 요거 하나 조금 풀렀다 그래서 날라리 소리를 듣던 시절이 있었어. 아니 그렇잖아. 그리고 교복 같은 거 입을 때 이렇게 보면 조금 짧게, 그 짧은 것도 지금 보면 엄청나게 긴 건데 그거 했다고 두드려 맞고 머리를 약간만 길러가지고 조금 기르면 고속도로를 내주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몸을 이렇게 반듯하게 하면 정신도 반듯해진다라고 생각하던 시절인 거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육체적인 부분을 구속해서 정신적인 것까지 이렇게 반듯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거는 사람은 자꾸 악으로 흐를 개연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차단시켜서 올바르게 만들겠다라는 거고, 지금 교육론은 애들이 자기 소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그냥 이렇게 놔두라는 거잖아요. 거의 방목식으로. 방목식으로. 그러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으면 그거야말로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기독교식 교육론입니다. 기독교식 교육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구속이 많았고 지금은 이제 풀어주는 위주죠. 어디까지 풀어줍니까? 이게 이제 지금 요즘 들어서 저도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애들을 어디까지 풀어줄 거냐에 대한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보수적인 분들은, 진짜 보수적인 사람은 지금도 사귀면 결혼해야 된다도 있어요. 사귀면 결혼해야 된다도 있고, 아니 아예 조금 이렇게 밑에 쪽 사람들은 동거도 괜찮다도 있어요. 아니 동시에 살고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세대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부모는 사귀면 결혼해야 된다도 있고, 어떤 집은 이혼하는 것보다는 동거라도 뭐 특별한 거 아니다 이렇게 보는 집도 있고. 아니 실제로 그게 왜 그러냐면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의 가치관을 쓰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가치관을 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내 자식이 딸인데 혼자서 배낭여행으로 유럽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도 있고, 그래도 네가 남자면 모르는데 아들이면 모르는데 딸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니까요. 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관점들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형 문제도 그렇고 교육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지금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에 뭐가 있냐면 인간은 선인가 악인가, 인간의 본질은 선인가 아닌가. 맹자나 기독교가 둘 다 선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생각. 그 신은 누구냐면 이런 상대신이 아니고, 이 상대신은 오류가 있는 신이에요. 무오류의 신이기 때문에 이 절대신은 무조건 선이래.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도 잠깐 해드린 것 같은데, 뭐 노아의 방주 하듯이 전 세계에 좋은 놈이 없고 나쁜 놈들밖에 없어서 물로 다 쓸어버렸다. 근데 그냥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육상 생물들은 절당히 나도 수생 생물들은
완전히 무슨 영토가 넓어지면서 완전히 대박이 난다. 그러니까는 바다 쪽 주가는 이게 막 천정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육지 쪽 주가는 절단이 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무슨 뭐 감기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한 3, 4월 되면 갈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중동에서도 있고, 뭐 호주에 나왔다는 동, 이때부터 약간 불길해지기 시작한 거야.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따뜻한 나라에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골로 갔잖아. 그럼 골로 갔으면 전부 다 골로 갔느냐? 방에 짱 박혀 있는 바람에 뭐 네이버나 안 그러면 카카오 같은 그렇게 인터넷 포털 광고하는 쪽은 지금 완전히 막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조만장자가 나타날 거다. 억만장자도 아니고 조만장자가 나타날 거다. 그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그 아마존의 창립자 대단한 사람이지. 난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봐요. 아니 뭐 그런 기업을 만들어서 대단한 게 아니고 이혼할 때 마누라한테 40조를 띄워줬다는 거. 야, 그거 진짜 아니에요. 그때 40조였고 지금 훨씬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 지분을 띄워줬거든. 40조를 띄워줬어. 와, 어떻게 보면 신사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누라가 전 세계 여성 부호 중에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그냥 이혼만 했을 뿐인데. 여러분 부럽죠? 네. 1조만 줘도 도장 찍어줄 건데 40조를 줘도 40조를. 근데 한 번 더 생각하면 나 그 생각도 있거든요. 얼마나 좀 힘들었으면 그냥 좀 참고 살지. 우리나라 그거 있거든요. 소득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은 이혼율이 거의 0%에 가깝다. 싫어도 산다 하는 거거든. 그게 욕하면서 그냥 따로 지팔 지은들면서 산다는 거거든. 근데 야, 40조 주면서 몰라. 그렇게 하니까 그 정도 돌파력이니까 저런 기업을 이루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 남편만 싫었겠어요? 쌍방이에요, 쌍방. 서로 그 친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같이 사업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헤어지게 되는데, 야, 싫다고 40조를 쓸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서로 기쁨을 찾으니까 자기 일에 더 몰두해서 이렇게 대박이 났나? 근데 생각해봐.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퍼진 거고, 전혀 엉뚱한 쪽에서는 대박이 난 거고. 그 다음에, 아니,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뭐 포탈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엄청나게 떡상을 했고, 일반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다 이제 백화점, 뭐 마트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안 되는 거고, 전자상거래로 해가지고 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그쪽으로 한번 길이 들면 이쪽으로 다시 가기가 좀 귀찮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급격하게 넘어가겠지. 마찬가지예요. 대홍수가 일어나면 바다 쪽 주가는 떡상을 하는 거고 육지 쪽 주가는 절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그게 모든 생물을 쓸었냐? 라고 저 같은 경우는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생물을 쓰면 바다 쪽 생물도 싹 쓸어가지고 지구를 마그마 상태로 만들어야지. 그럼 모든 생물이 쓸리는 거지. 근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쓸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육상 생물보다 바다 생물이 종류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원래 바다 출신이잖아. 여러분이 인어 출신이잖아.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지. 우리가 다 그쪽 출신이에요. 그렇잖아. 인어인데 지금 좀 부담스러운 인어라서 그렇지. 원래 옛날에 다 인어 출신이고 우리가 다 흑인 출신이고 이런 거예요. 다 아프리카에서 시작했으니까. 바다에서 기 나와가지고 아프리카로 오고 뭐 이렇게 해서 퍼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로 퍼지면서 거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햇빛이 강한 데는 좀 피부가 감고, 이게 멜라닌 색소 때문에 감고,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이 없으면 이제 좀 누렇게 떠가지고 허옇게 되고,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이 선의 개념이 선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무조건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신이 만들었으면 이 신이 만든 거는 선이어야지.
선이어야지. 이게 지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인간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은 선할 수밖에 없대. 그게 맹자가 성선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맹자가 성선을 주장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중국 인성론의 특징이 성선도 그렇고 성악도 그렇고 이 성악도 결국은 선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봐봐. 이 성선하고 성악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재밌어요. 거울이 있어. 이 거울의 비유가 사실은 선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거울이 있어. 근데 거울은 맑대요. 깨끗하대. 깨끗한 거울이래. 근데 내가 이렇게 비춰보려고 그랬더니 여기에 때가 껴가지고 안 보인대. 뭐 가능한 얘기죠. 옛날에 거울 얘기에서 때 낀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게 동경이라서 그래요. 청동거울이라서. 청동거울은 조금만 손을 안 보면 여러분 유기 생각하시면 돼.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제사 지내고 설이나 이런 추석이나 명절 돌아오면 유기를 닦았습니다. 안 닦는 거하고 닦는 거하고 그게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청동거울은 조금만 방치하면 저게 안 보여요. 그래서 자꾸 거울을 닦는다는 동 저게 나중에 어디까지 나오냐면 아시다시피 육조 단경에 보면 신수 스님하고 해능 스님 문제까지도 이 논점에서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때가 꼈네. 때가 꼈어. 때가 끼면 안 보이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얼굴을 여기다 뒤밀었어. 얼굴은 여기까지 이렇게 뒤밀었어. 그러면 안 보이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내가 보고 싶으면 이걸 닦아야겠죠. 이렇게 하자는 게 순자예요. 그러니까 이 거울은 원래는 깨끗한데 지금 더러워져 있어.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악한 거야.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순자예요. 그래서 순자는 요거를 끊임없이 닦아줘야 된대. 마치 신수처럼. 신수대사가 거울에 때가 묻지 않듯이 계속 닦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게 뭐냐면 순자 권학편 첫머리에 나오는 청출어람 청어람이에요. 순자는 그리고 책 이름 자체가 순자 첫 편이 권학편이 학문을 권한다. 그래서 삿된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계속 자신을 조심조심 하면서 요거를 탈각시켜야 한다. 언제나 맑은 거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순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맹자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맹자는 거울을 안쪽에서 봐요. 안쪽에서 보면 여기에 때가 끼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거울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그건 밝지 않아요? 만약에 거울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거울을 닦아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자 봐봐요. 여기에 큰 화강암이 있어요. 화강암이 있어. 이 화강암을 순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 여기 기가 막힌 걸 조각해내자. 기가 막힌 걸 조각해내자. 그래서 여기에 석굴암 불상이 있어요. 아니 그걸 조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수장이가 요거를 딱 쳐가지고 깎아내서 쓸모없는 부분을 탈각시키면 석굴암 불상이 나오는 거죠. 요걸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순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악인 거고 요거를 잘 깎아내서 선으로 되돌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후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후왕주의, 순자에. 맹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안 깎아도 그 안에는 석굴암 불상이 있잖아. 만약에 석굴암 불상이 없다면 깎는다고 나오겠냐? 어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는 그 본질을 봐요. 그 본질을. 그러니까 여기 아무리 때가 껴있고 이게 실제로는 뭐 돌이 어떻든지 간에 맹자는 여기서 석굴암 불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거울은 언제나 맹자한테는 밝어. 순자는 현상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지금 현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본질적으로는 다 좋지. 그 본질을 얘기하는 게 맹자. 근데 순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리 본질이 좋아도 지금 상태가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
우리 그 CF 보면 그거 있잖아요. 말로 해주세요. 사랑한다고 말로 해주세요.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이런 식의 CF가 있잖아요. 그건 순자예요. 순자식 개념이에요. 말한다고 하냐? 그냥 본질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지? 그건 맹자식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똑같은 성선을 주장하는데 한 사람은 본질을 얘기하는 거고 한 사람은 현실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악을 걷어내자고 걷어내서 선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순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더 정밀해지는 게 화엄종, 선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엄종, 선종.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쪽은 깎아가자는 거고 한쪽은 그 본질을 투사해라. 그래서 맹자는 호연지기를 길러라. 이거 그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 호연지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호연지기 한 번씩은 들어보셨잖아요. 넓고 큰 기운이래. 그래서 그걸 이렇게 다 확충을 하면 막 우주까지 채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약을 팔아. 맹자가 원래 특징이 약을 잘 팔아. 약을 파는데 이렇게 딱 했더니 그게 뭡니까?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말하기가 좀 거쓱하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건 뭐 이렇게 선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선도. 그래서 맹자가 나중에 순자한테, 순자는 현실주의자니까 현실주의자가 누구한테 먹힐 것 같아요? 전쟁 상황에서 현실적인 사람이 먹힙니다. 그런데 너무 현실적인 사람들이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어. 그래서 맹자가 못 드는 이유는 맹자를 책을 딱 펴보면 알아요. 딱 펴보면 거기에 양요왕편이라고 딱 있는데 거기 보면 깝깝한 얘기가 나옵니다. 양해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맹자가 유세를 갔어요. 그 당시는 마치 지금 춘추전국 시대가 다 그래요. 춘추전국 시대가 지금 프로 운동선수들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각 나라에서 이 선수들을, 좋은 선수들을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대우를 좋게 해서. 국가 개념이 별로 없어요. 저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는 어떤 나라 사람이니까가 아니고 지금 대기업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전에도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딴 선생님이 밥 먹으면서 그러는 거야. 이 선생님 아들 잘 뒀습니다. 뭐 아들이 아주 좋게 뭐 다 됐어요. 이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그랬더니 아들이 구글에 취직했어요. 뭐 이러면서 국가주의가 강력하면 뭐라고 제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국노요? 근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구글에 취직했을 정도면 참 애가 잘했는갑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 때 저 제자백가 사람들이 다 저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맹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 양해왕을 만나니까 양해왕이 선생께서는 우리나라에 무슨 이익을 주려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좀 부강하게 해주고 어떻게 해서 제도를 좀 바꿔서 이게 계속 전쟁을 해야 되니까 유리하게 해주겠습니까? 그랬더니 맹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그 얘기 처음 읽고 굉장히 감동했잖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군주는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인의 도덕 같은 걸 얘기해야지. 멋있지? 본질적인 걸 얘기해야지. 사람이 사는 얘기를 해야지. 무슨 이익적인 거 좁쌀 같은 한 번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래서 맹자는 취직이 안 돼요. 내가 삼성에 취직하러 가가지고 내가 보통 그 말단도 아니고 굉장히 높은 데로 내가 딱 이제 꼬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상무급, 뭐 임원급으로 딱 하게 스카우트해서 갔어. 그래서 거기 뭐 전략기획실이나 이런 분들 높은 사람들 딱 앞에서 면접을 봤어. 자, 당신은 삼성에 무슨 이익을 어떤 식으로 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인의 도덕적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미친놈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뽑아줄 것 같아? 너 우리는 필요가 없어. 이건 지금 기업들이 각축을 하고 서로 죽자고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맹자는 결국 성공을 못해요. 당대 성공 못합니다. 그냥 거기서도 끝나요. 그랬더니 그 양해왕이 딴짓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됐어. 네 좋은 거 할 거면 왜 내 밑에 와서 그래? 내 돈 받고. 네 알아서 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순자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저 제나라 직하학군 같은 데서 3번씩이나 제주, 그러니까 모든 학자들의 통솔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뭐라 할까, 지편전 부재학, 조선시대로 말하면 부재학이 원래 학자 통솔자입니다. 실질적인. 대재학은 그게 명예직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랄까 비유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서울대 총장? 이런 서울대 말고 전체를 만약에 서울대가 통과할 수 있는 학교라면 뭐 그런 거를 3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순자가. 그래서 순자같이 합리적인 사람은 맹자처럼 이상주의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거 사꿀 아니야? 이렇게. 저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현실에서는 갖다 박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깨달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힐압 철학에서도 그게 논점으로 된 적이 있습니다. 입만 털지 말고 네가 만약에 가서 맨바닥에서 한번 실천으로 한번 네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입 터는 걸로는 살 수 있겠지. 깨달음 얻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았다고 말하지 말고 그러면 네가 그걸로 해서 어떻게 누가 후원해 주는 걸로 살려고 하지 말고 맨바닥에서 한번 살아봐. 튀어 올라와 봐. 가능해? 라는 논쟁도 있었다니까요.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현실에서 먹혀? 그리고 순자는 철저하게 이런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순자가 예라고 하는, 예는 서로 이렇게 서로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맹자는 본질주의자니까 의지요. 의로움. 내 내면에서의 의로움. 그래서 그런 건 몰라요? 중학교 때가 나오잖아요. 윤리책에. 공자는 인,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순자는 예, 서로 예를 차리는 거, 예의 도덕 차리는 거. 그 다음에 맹자는 의, 내 스스로의 의로움을 확충시키는 거.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은 본질적인 거고 맹자는 본질이고 순자는 현실이거든. 그래서 현실주의자인 순자가 봤을 때 맹자는 주둥이만 살고 실질은 없는 놈이라. 저런 걸 보고 허학이라 그래요. 허학. 헛된 학문. 성리학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선시대 때. 그 실학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실질적인 거. 실사구시 학문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B12자 편에 12명은 선생인데 선생이라고 알려졌지만 선생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맹자요. 그렇게 해서 맹자를 까버린다고. 그리고 실제로 순자의 영향권이 강력했을 때 맹자는 바닥을 기고 있었어. 맹자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었어. 저 맹자 주가가 지금같이 폭등세로 올라오면서 공자 맹자가 병칭되는 건 불교 이후입니다. 불교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불교가 불교는 원래 종교기 때문에 약간 이상적인 걸 얘기하는데 그게 나중에 당나라에 오면 불성사상 같은 걸 얘기하면서 인간의 본질의 선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덕분에 맹자가 순자 때 간 맹자가 당나라 때 떠요. 한 1000여 년 뒤에 뜬다고. 팔자도 참 기구하다. 죽은 뒤에 뜨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1000년 뒤쯤에 뜰 줄 어찌게 알았겠어. 그리고 거기에는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요. 기가 막힌. 거기에 이제 대승기신론이라고. 대승기신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그냥 정리해주면 원래 신중심적인 데서 춘추시대가 되고 전쟁 상황이 되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이성적인 생각들, 인간의 본질은 뭐야? 인간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고 그것이 좀 더 전국시대가 되면 더 이쪽 비율이 커지니까 거기서 이렇게도 보고 성선으로 보고 성악으로 보고 성무선무악으로도 보고 그리고 한나라가 되면 통일되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아무려 봐야겠다라고 하는 게 성삼품이에요. 성삼품은 좋은 놈도 있고 메롱도 있고 중간도 있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오히려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게 답이 나느냐? 답이 안 나요. 왜? 지금도 인간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데, 지금도 답을 못 내는데, 한나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답을 내겠어? 그때 뛰어든 그 철학자들이 동중서, 유양, 왕충,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다가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식 해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책이 중국, 어떻게 보면 중국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책 한 권을 들어라. 라고 말하면 대승기신. 인도에서 쓴 거 아닙니까? 글쎄. 저 대승기신론에 대한 기가
긴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순자가 비판을 받게 되는 게 뭐냐면 진나라의 어떻게 보면 지배 이데올로기가 순자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망하게 되면 이쪽이 너무 망하면 순자계는 타격을 받죠. 진시황의 이 진나라하고 연결되면서 나중에 이게 골로 가요. 그러니까 많은 비판을 받아요.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는 이 순자 계열이 계속 내려가는 게 교육론입니다. 원석이 비싼 게 아니고 어떻게 커팅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잘 쳐내서 인간의 본질을 발현시켜서 완전한 인간을 만들어내겠다. 이게 순자의 교육론이에요. 쳐서 이렇게 다듬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많이 맞은 거고